자, 이번에는 초등부 3번 문제 등수 찾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죠. 문제는 뭐냐면 두 학생 A, B가 대본부에 찾아가면 본부는 두 학생 중 누가 잘했는지, 어느 학생이 더 잘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동점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면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반드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수가 궁금한 학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대본부에 n번을 질문을 했어요. n번을 질문을 해서 얻은 답들로부터 무엇을 하냐면 학생 X의 등수 범위를 출력하는 거예요. 등수 몇 등부터 몇 등 사이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다른 X하고 비교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등부터 n등 사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교를 한 번 할 때마다 자기보다 잘한 학생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기는 1등을 할 수가 없고 2등이 되는 거고 2등부터 n등까지 되는 거고 자기보다 못한 학생이 하나 생기면 2등부터 n-1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형식은 학생은 10의 5제곱이에요. 10의 5제곱 최대. 그러니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지리수는 m인데 m은 최대가 얼마냐면 n-1 나누기에다가 n을 곱한 거. 굉장히 크죠. 근데 최대가 5에 5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최대 50만이라는 거. 50만. 50만까지 입력이 될 수 있다. 개수가. 자, 그래서 등수의 그 범위를 알고 싶은 학생이 번호가 이제 주어지죠. 몇 번 등수를 알고 싶은지. 그러면 그 학생이 몇 등부터 몇 등 사이가 가능한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n번의 질이 A, B가 나오면 A가 B보다 잘했다. 앞에 있는 학생이 또 잘한 거예요. 앞에 있는 잘한 거. 그러니까 나보다 잘한 학생이 있으면 이제 자기 등수가 떨어지겠죠. 자,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자신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각각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가서 대본부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나보다 누가 높다 또 낮다 이거를 전부 리스트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했는데 이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리스트에 크기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이 요거 빼고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나타내면 인접 행렬이라는 방법이 있죠. 인접 행렬은 뭐예요? 인접 행렬은 여기다가 1, 2, 3, 4번 뭐 1, 2, 3, 4에서 자 2번이 3번보다 잘했다. 그러면 2에 3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2번이 3번보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 배열로 나타내는 방법이 인접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이 문제에서는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n이 10만이나 되기 때문에 10만 곱하기 10만은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배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접 행렬은 이 문제에서는 쓰면 안 되고 인접 리스트를 써야 돼요. 인접 리스트라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연결된 학생이 아무리 많아봐요. 평균적으로는 5개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n이 10만인데 여기 입력되는 게 50만이니까 최대 50만이니까 평균적으로는 5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연결된 거를 쭉 리스트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벡터, 컨테이너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여기 담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는데, A, B를 입력을 받으면, 입력 받자마자, 그래프, 이제 그래프라고 써놨어요. 그래프 0에 B에 푸시백 A, 이렇게 놓아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0은 내가 이제 여기 그래프를 이제 두 개를 한 건데 0과 1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0은 자기보다 점수가 더 높은 사람, 그죠? 높은 사람의 리스트. 그 다음에 그래프 1은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의 리스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B가 입력됐기 때문에 A가 B보다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 0의 B에다가 그래프 0의 B에다가 푸시백 A를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 1의 A. 1의 A는 뭐냐면 1은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B가 자기보다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의 A의 푸시백 B.
그러니까 나보다 점수 낮은 사람 리스트에다가 B를 추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면 돼. 이거는 뭐 2차원처럼 했는데 그냥 더 높은 거, 낮은 거 두 개를 배열을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지리가 하나가 이제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리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지리가 하나도 없다면 등수는 1등부터 n등 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면 돼요. 점수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수가 생기면 그만큼 등수를 올려주면 돼요. 자기보다 한 사람이 더 생기면 2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생기면 3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3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4등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있으면 등수를 n등. 맨 처음에는 n등이 가능한데, 거기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n-1등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면 되죠. 그래서 그 범위를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과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출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B보다 커요. 그죠? 근데 B는 C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걸 가지고 A는 C보다 크다.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를 호출하면 A가 B를 호출하고, B가 다시 C를 호출하고, 그래서 B보다 작은 것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재기함수를 잘 쓰면 쉽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아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프 이거 써요. 그래프, 자, 0번. 0번에, 1, 2, 3, 4, 5.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 0번은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래프 1번도 해야 되겠죠? 그래프 1번에 0, 1, 2, 3, 4, 5에다가 여기다 리스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3이 나오면 1, 3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3번 입장에서 보면 3번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1번이 더 높단 말이에요.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입장에서 보면 3번이 자기보다 등수가 더 자기보다 더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이건 점수가 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얘는 3번 입장에서는 2번이 또 있죠. 2번이 자기보다 점수가 높아요. 2번 입장에서는 3번이 점수가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번 입장에서 보면 3번이 자기보다 점수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3번 입장에서 보면 4번이 점수가 더 낮죠. 요거는 5번 입장에서 보면 3번이 자기보다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4번 입장에서 보면 5번이 자기보다 점수가 더 낮아요.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벡터에다가 추가를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누가 1번이잖아요. 1번. 자, 1번 입장에서 보자고요. 1번 입장에서. 1번을 그러면 호출하면 되겠죠. 1번. 1번 입장에서 여기 자기보다 점수 높은 사람을 호출을 해봐요. 그럼 1번 입장에서는 1번 호출하고 1번에 자기 높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빵명이에요. 빵명. 그죠? 빵명.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1번을 호출하면 3을 호출하겠죠. 1번은 3번을 호출하겠죠. 그죠? 3번을 가면 3번에서 다시 4번을 호출하겠죠. 그죠? 4번에 가면 4번은 또 5번을 호출하네요. 그죠? 5번에 가면 5번을 호출할 게 없어요. 그럼 돌아오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1번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죠? 점수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얘는 1번은 처음에 1등부터 5등까지가 가능했는데 자기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등은 가능한 것이고요.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3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을 빼면 2등, 1등부터 2등까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벡터를 만들었어요. 벡터로 그래프. 이거는 2에 50만. 그러니까 아까 50만 개를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죠. 그 다음에 NMX, AB, 체크. 요거는 이제 입력받을 것들 쭉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는 한번 호출된 사람은 다시 호출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역에서 비지터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DFS, 요 이제 뭐냐면 호출을 했을 때, X를 호출했을 때, 요거는 이제 타입은 큰 거를 하느냐, 작은 거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큰 거 함수를 따로 만들고 작은 거 함수 따로 만들고 두 개를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타입을 이용해서 그냥 이 하나로 큰 거, 작은 거를 다 처리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불편하면 그냥 여러분 따로 만들어도 돼요. 체크 X. 이미 이 학생이 체크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벌써 계산을 했다면 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0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얘는 체크를 해놔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호출하는 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CNT는 기본적으로 1로 해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가 세졌으니까 1을 해놓고 여기다가 자기 밑에 자기가 호출하는 애들의 개수를 다 가져와서 자기하고 같이 묶어서 보내면 돼요. 자, 보통 이제 벡터 같은 거 쓸 때는 옛날에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오토라고 아주 편리하게 나와 있어요. 오토 P하면 지가 알아서 자료형을 알아서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래프 타입은 뭐예요? 0이면 큰 거, 1이면 작은 거, 그죠? 자기보다 크거나 작은. 그 타입에 해당되는 X에 begin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end까지, 요건 이제 기본 형식이에요. end까지. 차례대로 쭉 가면서, 거기에 있는 P를 호출하죠. P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P는 포인터가 되니까, 거기 들어있는 값을 호출하면 되죠. 그리고 타입. 지금 현재 내가 큰 거를 하는 중인지, 작은 거를 하는 중인지. 그 타입을 호출해서, 거기서, 자기 하위에서, 개수를 다 계산해서 가져온 거를 CNT에다가 더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개 놓았던 거랑 합쳐서,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걔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CNT를. 그러니까, 나 있으면 내 밑에 있는 개수들을 다 리턴 받아서, 그거를 한꺼번에,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 해주면, 그럼 메인에서 이제, 요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죠. 자, 메인에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입력을 받아야죠. N과 X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우리가 본 거예요. A, B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그래프,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에다가, 푸시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FS, X에 0을 호출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자기보다 이제 큰 것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큰 거, 0이니까, 타입이 0이니까 자기가 큰 것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기보다 큰 거를 그냥 출력을 했네? 가만있어 봐. df x0. 일단, 자기 등수죠. 그러니까 자기 등수, 가능한 등수니까, 자기보다 큰 것들을 다 호출을 해서, 큰 거의 개수를 리턴을 받아와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호출했기 때문에, X를 호출했기 때문에 자기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자기 1등부터 자기보다 큰 사람들 개수를 리턴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X 자신을 호출했기 때문에 자신도 개수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보다 큰 사람의 개수가 바로 등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보다 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신을 포함해서 3, 그죠? 3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거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1등에서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빼기 자기 자신 2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체크 X를 0으로 초기화시키는 건 뭐냐면 다시 X를 호출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아까 여기 X를 호출했을 때 X가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리턴이 될 거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기화 0으로 체크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DFS X1 자기보다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사람이죠? 1이니까, 타입 1이니까. 낮은 사람의 개수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엔딩에서, 원래 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개수만큼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만큼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1을 더했어요. 이거 왜 1 더했을까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끝나는 거는 엔딩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기 자신 하나를 더해서, 그래서, 끝나는, 자기가 가장 못했을 때, 가장 점수가 낮았을 때 몇 등이 되는지, 그거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용하고 끝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거 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거 작성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플러스 1 같은 거 차이가 많이 나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디버깅 해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도 뭐 부담 갖지 말고 실제 출력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